오늘 이 자리가 최동선 선생의 음악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보성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이 담긴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며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김철우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상철 부군수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천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보성군 의회 전상호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인문의 가치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분이죠.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 가시는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강경윤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보성군 의회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상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윤정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문화원 연합회에서 김명환 회장님 자리를 빛내주셨네요. 네, 또 시군 문화원 원장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원의 조옥현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흥문화원입니다. 이연숙 원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화순문화원의 임영택 원장님 자리를 빛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완도문화원입니다. 추강래 원장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NH농협 보성군 지부 송혜경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교육지원청의 김호범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보성고등학교의 김문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벌교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정훈윤 교장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보성군 제향군인회 선태율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성군 지회 서근석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보성군 협의회 박임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보성 신용협동조합 선범래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벌교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정호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벌교 새마을금고의 정국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벌교 은민회를 대표해서 오늘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벌교 은민회 김길두 회장님 자리를 빛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벌교의 근현대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최동선 선생을 너무 사랑하는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배 회장님과 김수송 전 읍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두 분 함께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벌교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다. 벌교의 미래 비전, 벌교 JC 강대웅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든든합니다. 네, 보성문화원 김기호 부원장님과 임원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성군 문화관광과 정인숙 과장님과 김종남 벌교 은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칠시 중앙종친회 최수광 회장님과 그리고 전남광주 종친회 최희호 회장님 그리고 회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곡의 시간 저자이며 한국 CMAK 반주자협회 정혜경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역사 탐구가이시며 순천시 문화유산 위원이십니다. 박병섭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먼 곳에서 귀한 걸음 하신 분들이 계셔서 꼭 소개를 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지 음악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이번 북 콘서트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참석해주신 김성기, 조성형님 외 12분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 길 와주신 외빈분들께도 뜨거운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과 벌교 은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 주관하신 보성문화원의 최희설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연일 북연주의보가 내린 날씨에도 최동선 음악당을 가득 채워주신 벌교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보성군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녹두밭의 최동선 북 콘서트를 통해 우리 지역에 나온 민족음악가 최동선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다시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이성철 부부스님과 전라남도 전남광주 총합특별시 김대중 교육감님, 특별시의회 강경윤 의원님, 보성군의 전상호 부의장님, 조영남 운영위원장님, 서정욱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점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정상우 위원장제 의원님, 그리고 전남광주 특별시 문화원연합회 김명환 연합회장님과 시군 문화원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콘서트를 주관해 주실 작가 홍종수 교수님과 오희숙 교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선생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과 예술인의 양심을 잃지 않았으며 음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예술적 가치는 그 유상에 비해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북 콘서트는 최동선 선생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유산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남기신 원본 악보들은 근대 음악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해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철우 군수님께서 금년 상반기 전라남도지사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최동선 선생의 원본악보 보존과
학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셨고 그 결과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동선 선생의 음악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김철호 원수님과 실무를 직접 챙겨주신 이상철 부구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콘서트는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매우 뜻깊은 순간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평생 최동선 선생을 연구하며 42년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오신 홍정수 교수님께서 그동안 모아오신 귀중한 자료 일체를 우리 보성군에 기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학자가 평생을 바쳐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기록의 희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군적 열정과 사명과 그리고 최동선 선생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긴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오늘의 기증은 앞으로 최동선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보성이 최동선 선생의 선생 정신과 음악 세계를 계승하고 연구하는 중심지로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홍정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최동선을 사랑하시는 애호가 여러분, 사라질 뻔했던 선율을 되살리고 흩어질 뻔했던 기록을 모으는 일은 결국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동선 선생의 음악과 정신을 다시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성문화원이 최동선 선생의 음악적 유산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동선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들려주실 홍정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성문화원의 최희설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음악에 담아낸 위대한 예술가죠. 존경하는 보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내 기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교의 위대한 음악가 최동선 선생 삶을 조명하는 녹두밭대 최동선 북 콘서트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보성문화원 최희설 원장님, 최동선 선생의 삶과 음악 세계를 책에 담아주신 홍정수 작가님, 오이숙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동선 선생은 우리 근현대 음악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민족 음악가이자 보성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 예술인입니다. 가곡과 동요 등 우리 음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생의 숭고한 음악 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성군에서도 최동선 선생의 음악가 정신을 계승하고 최동선 음악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와 폭염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최희설
우리 문화원장님 저희 벌교육장님 출신이십니다. 그만큼 저희 벌교에 대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저희 민족, 저희 벌교가 어딥니까? 정말 예양의 고장, 보성을 대표하는 예양이 살아 숨쉬는 벌교읍입니다. 우리 민족음악가 최동선 음악가님, 그리고 홍합나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여러 많은 이제 태백산맥의 또 고장이죠. 정말 근현대사, 정말 일제강점기 때 정말 이 수탈에 온 고장이었습니다. 쌀을 수탈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이 함께 발전된 곳이 우리 벌교읍인데요. 그 아픈 역사와 함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 우리 벌교읍입니다. 정말 최희석 원장님 많은 부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또 군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리고 또 이렇게 악보 복원을 위해서 저희 의회도 함께 군수님과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5G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잘했습니까? 이 악보가 잘 복원이 돼서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최희설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녹두밭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하는 녹두밭이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학농민운동 때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 그 민중들이 불렀던 새야 새야 파란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아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파랑새는 일본 외세를 의미하고 우리 녹두밭은 우리 민중들, 농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최동선 음악가께서 이 녹두밭 전래 민요를 합창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합창곡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또 하셨고 그런 것들을 잘 길어서 앞으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성군 의회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사 제쳐두고 가장 앞서서 우리 보성의 가치와 벌교의 가치를 살리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교육의 역사로 볼 때도 아주 오늘 역사적으로 남을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 이 행사를 이제 주관해 주신 우리 최희슬 문화원장님은 평소에 우리 최동선 음악가를 어떻게 선양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최동선을 배울 수 있을까, 선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자료가 부족했는데 우리 홍정수 선생님께서 이걸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자료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또 책도 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의 의미는 김철호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상철 공수님 말씀 속에 또 전상호 부의장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또 여러 보성을 지도하고 또 이끌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또 우리 보성 국민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아마 가장 보성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민족의 또 지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문화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지역의 역사, 문화, 그 지역의 어를 배우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교과서랄지 지역의 문화랄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가가 누굽니까? 최동선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 최동선 선생님의 그 살아왔던 일대기를 보면요, 그 일대기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민족 교육이고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최동선 음악가가 음악 활동을 하고 원래 벌교에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가난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꼿꼿하게 평생을 음악을 하면서도 민족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세계적인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창식의 명도 안 하고
잘 아시는 우리가 그 유명한 대한민국 음악가 홍남파, 현재명 이런 분들 다 친일을 해서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최동선 음악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동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만은 작곡가로서 고향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정지용 시인이 살을 붙였어요. 정지용 시인님이 월북을 하는 통에 이 곡이 불리지 않도록 하니까 또 박하목 시인이 망향이라는 가사로 또 노래를 불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6.25 이후에는 이은상 선생님이 또 살을 붙여서 그리워라는 노래는 다 아시죠? 이게 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로 또 그 노래가 불리워졌고 또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또 그 살을 붙여서 고향 그리워 네 곡으로나 한 최동선 음악가가 작곡한 노래에 4개의 가사가 붙어 있고 3개의 곡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런 음악가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최동선 우리 음악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우리 이제 아까 문화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최동선의 음악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금년에 9월에 아마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전남 광주의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최동선 음악가가 잘 선양이 돼서 우리 세계적인 음악가로 우뚝 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꿈속에 항시 최동선이라는 음악가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고성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도 교육하는 데 게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대롱나무 꽃이 붉게 피는 7월의 끝자락 이거 벌교 최동선 음악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처럼 아름답고 뜻깊은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보성문화원 최이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중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교 바람 속에는 여전히 시리지 않는 울림이 살아 심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민족의 아픔과 서정을 아름다운 선율로 보듬어 안았던 민족음악가 고 최동선 선생의 호흡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나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넉두박수 최동선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음악의 길을 여롭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고민했던 한 예술가의 체열했던 삶이자 이제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귀한 기록을 세상에 꺼내주신 저자 홍정수 교수님의 기쁜 헌신과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책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선생의 손길이 담긴 소장 자료들이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뜻깊은 기중식이 함께 열려 감동을 더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귀한 보물을 선뜻 내어주신 그 숭고한 마음 덕분에 앞으로 벌교를 찾는 많은 이들이 최동선 선생의 음악 세계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고 진심이 담긴 기록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선율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두 콘서트를 계기로 최동선 선생의 삶과 예술이 보성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금주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두밭의 최동선 저자 초청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정성껏 마련해주신 보성문화원 최이설 원장님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또 귀한 책을 집필해주신 홍정수 교수님과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최동선 선생의 삶과 예술혼을 다시 만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이어가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선생의 작필 악보와 관련한 자료가 기증돼 더 풍성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돼 매우 기쁩니다. 최동선 선생의 삶과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보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최동선 선생을 비롯한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 올림. 네, 감사합니다. 문금주 국회의원님의 축전을 계속해드렸습니다. 네, 홍정수 교수님께서 이상철 부군수님께 기증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주세요. 소장하고 계시는 원본 악보의 21점을 보성군에 기증하겠다는 증서입니다. 증서를 한번 펼쳐서 두 분 먼저 기념사진 촬영하겠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정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현대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동선 음악가의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이 이번에 발간돼서 제가 이 자리에 함께 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동선 작곡가는 정말 한국에 낳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 책은 오늘 이제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이 책을 만드시고 정말 오랜 시간 최동선의 자료를 모으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집필을 하신 홍정수 교수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정수 교수님께서는 한국 외국어대를 졸업하시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홍정수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음악 미학, 또 교회 음악, 그리고 이제 한국 양악 음악 이렇게 이제 세 분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미학적 음악론, 음악은희, 그리고 한국교회음악사, 한국교회음악 사상사, 교회음악 개론 등이 있는데요. 이제 최동선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한국 근대음악 그 전문 연구죠.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집약적으로 한국음악 20세기 원 작곡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편집을 하셨고 또 한국음악 20세기 2 그런 음악 무슨 생각 네, 초기 양악 작곡가들의 음악관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도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홍정수 선생님이 같이 공저로 쓴 것은 독일 서양 음악사, 또 20세기 음악 미학 이론, 그리고 한국음악대학교에서도 많이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음악 미학 이런 책을 또 쓰셨고요. 또 최근에는 음악가 사람 친구들이라는 책도 쓰셨죠. 2024년에 발간하셨는데 정말 재미있게 서양음악사의 주요 작곡가들을 비평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해서 처음으로 이제 홍정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연구를 또 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정말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말 80이 다 되신 이 시점에서 녹두밭의 최동선이라는 이 역작을 내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실증적인 자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동선의 삶과 음악을 조명한 책이죠.
홍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쓰실 때는 최동선의 글도 다 모으셨고 편지, 인터뷰, 그 다음에 동료, 가족들의 기록, 신문 기사 정말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모아서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사료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학술적인 의미가 큰 그런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굉장히 그 배경으로 많이 또 얘기해 주셨고, 전라도 별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흐름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음악 연구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회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 학술적인 의미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엄청 재미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하는데요. 객관적 사료를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홍정수 교수님 저자의 시각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셨고 또 인간적인 시각에서 최동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읽기 쉽게 서술되어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홍정수 선생님이 옛날에 시집도 내신 굉장히 문필력이 강한 그런 학술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레토릭, 은유법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미있고요. 나중에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음악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비전공자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 최동선과 작곡가, 음악가 최동선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책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3파트인데요. 여기서는 고향 벌교에서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 다음에 서당에서 출발한 최동선의 교육, 경성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또 독일로 유학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짓고 해방하고 피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고요. 2부 작품 파트에서는 최동선의 모든 작품을 목록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동선 음악 작품의 1차 자료로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는 글 모음입니다. 최동선 음악가가 작곡만 한 게 아니라 글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모아서 굉장히 정말 읽기 어려운 부분도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 글을 쭉 모아서 24편을 수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아, 최동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했구나 이런 거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동선 연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 예, 녹두밭의 최동선 이 책은 완벽한 최동선 가이드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받고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소설 좋아하는데 소설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음악가 최동선 그리고 인간 최동선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순수하게 음악을 하면서 애국적인 그런 어떤 민족적인 마음을 가진 최동선 음악가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그리고 꼼꼼하게 모아서 연구하신 홍정수 교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고 싶으실 텐데 홍정수 교수님이 오늘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 전에 그 최동선의 음악을 먼저 한 곡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김경수님께 꽃을 전달해 주십니다. 지금 방금 들은 노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인데 이 곡은 책의 제목으로 녹두밭의 최동선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낳게 한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최동선의 삶이 동학전쟁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가는 한국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그러한 최동선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책의 제목을 녹두밭의 최동선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들은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또 배우기가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노래는 한국 민요의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노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도솔레 도레 도솔솔 레솔 레레레 도솔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곡 전체입니다. 금방 한 두 프레이즈가 곡 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사를 여기다가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는 달아 이런 것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고 아이들이 놀이할 때 주로 부르던 노래다. 아이들의 노래의 음계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또 그런 민요 중에 몇 가지 이제 쉬운 것, 두 번째로 쉬운 것을 고르라고 하면 강강술래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세 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음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강술래 하면 딱 그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달강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불러준 자장가로 기억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가진 그 내용들이 특별히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음악이 좀 청아하게 들려요. 달강은 조금 어둡게 들리는데 이건 이제 약간 단조 노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강술래 하면 또 돼지나 칭칭나네 똑같은 겁니다. 음계가. 그래서 가사만 다르지 여러 가지 가사를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도 마찬가지고 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성에서 부른 다리빼기 노래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노래를 직접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걸 살펴봤어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만사 주머니끈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만사 주머니끈 이루강산 허리끈 허니지는 신호도 재치있게 세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보성 노래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보성 노래? 불러주실 수 있어요? 끝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한 번 해주시겠어요? 그 다리를 이렇게 네 개를 양쪽에 포개놓고 예.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마다 주마이 칼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이 노래들은 되게 놀이하고 연관돼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사가 말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어린애들이 만드는 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이들의 특기인데 그 다리빼기 노래할 때 저희 가사는 한평, 제가 고향이 한평입니다. 한평에서는 그 다리빼기 노래를 가사도 조금 다르고 곡조도 달라요. 어떻게 했냐면 너그 삼촌 어디 갔냐 고산골로 총매러 갔다 뼈꽃무시감에 총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총 할 때 발을 딱 이렇게
비정해주는 그런 노래인데 지금 제가 부르는 것은 새야새야 파랑새야하고 음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노래 중에 이 두 가지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도 민요를 만드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까 부른 달강달강 노래 혹은 강강술래 노래 강강술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남도의 계면조 강강술래 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남도 계면조는 그래서 굉장히 슬프게 들려요. 이 슬프게 들리는 소리를 서편제에서 대량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음악이 슬퍼져요. 이러한 특징적인 민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민요를 지금 길게 이야기하느냐. 최동선 선생님은 음악의 그 남겨진 음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겨진 것이 바로 이 민요입니다. 이 민요가 모두 다 지금 독창으로 들으셨는데 이 곡조차도 원래 합창에 큰 오케스트라가 달려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연주했느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최동선 선생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적어도 합창단은 1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못해도 한 80명은 있어서 같이 연주해 줘야 돼요. 이렇게 원래 스케일이 큰 음악을 우리가 아주 작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독창자만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최동선의 스케일과 전혀 다른 최동선을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동선의 음악은 중요한 업적으로는 이 민요 편곡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합창으로 했고 모든 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음악의 규모가 남다르게 큽니다. 최동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음악은 판소리였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을 많이 못하셨어요. 그러나 실행한 것은 합창입니다. 모든 합창이 다 민요고 또 오케스트라가 같이 딸리는 음악입니다. 제가 이제 한평 그 다리빼기 놀이 했는데 이게 소리가 새야새하고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청아하게 들립니다. 어린이 노래 중에서는. 그런데 이 청아한 소리 최동선은 사실 민요를 편곡할 때 진도아리랑을 굉장히 고심해서 여러 번 편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널리 안 불리는데 현재 가장 많이 불리는 게 새야새야 파랑새입니다. 이건 원래 합창도 되고 독창도 되는 그런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동선의 합창 단순히 합창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민요로 들어야 돼요. 민요로. 그래서 최동선의 합창곡들은 민요다. 기본적으로 민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되겠지만 우리가 이 노래를 민요로서 다시 한번 기억시키게 될 것입니다. 최동선 선생님은 이게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여리게 보이고 순수하게 보이세요. 근데 이제 조금 사진이 짙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초청장에는 더 그냥 흉악하게 나왔어요. 올해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선하고 순수하게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아마 조도전 대학에 다닐 때에 찍은 그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런 순수한 인간 최동선이었습니다. 이게 경기 고등보통학교의 학적부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상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 희망을 적어 넣은 겁니다. 상업을 희망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학적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조도전 대학교도 아마 똑같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의 희망사항이냐? 아버지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머리 좋고
쓸만하다 싶으면 자기 가업을 위해서 크게 좀 돈 벌게 하는 것이 아버님의 생각이었고 음악가가 되자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당시에는 음악가가 되는 사람은 댁에서 쫓겨났어요. 많이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기독교인 말고는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초창기 그 음악가들 중에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된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상업을 않고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사람들 보기에는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갑자기 음악가가 돼요.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동선은 일반적으로 봐서 굉장히 착하게 생기고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공부 잘했는데 엉뚱한 짓을 해서 음악가가 된 것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것은 여러분 주위에 오늘날의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음악가가 된다 하면 집안에서 엉뚱한 사람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건 뭐 오늘날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물론 전에보다는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날도 일반인의 마음에 그 똑똑한 머리로 돈 좀 벌어야지, 가게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최동선은 엉뚱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걸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미국 가서 경제학 공부하겠다 해놓고 그냥 그 길로 바로 독일로 넘어가서 음악학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반란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최동선 자신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람이었고 또 엄청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최동선은 그 순수함을 말로 표현하자면 다 할 수 없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자기 표현을 따르면 순정의 사람이었어요. 최동선은 처음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최한 동아일보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땡깁니다. 매일 때려줘요. 한 30일간. 그 정도로 큰 광고를 해주고 아주 부풀려서 그냥 이야기를 해요. 뭐 최고의 음악가다, 이런 사람 없다, 다시는 조선에서 이런 음악가를 만나려면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최동선은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편지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신문사에서 최동선의 편지를 그대로 신문에 박아줍니다.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 있는 그대로 하라.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을 신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동선은 얼마나 순수했느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동서가, 그러니까 동생 최선엽의 남편이 서울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전부 부산으로 옮기는데 기차를 몽땅 타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동서가 형님 같이 차 타고 내려가십시다 하니까 나는 서울대학교 교수 아니다 하고 고무신 신고 혼자 걸어서 부산까지 피난을 오게 됩니다. 아마 이 피난 과정이 아마 빨리 죽은 원인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최동선의 작품 중에 한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한강은 뭐 소설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지금은 작품 이름입니다.
한강의 불멸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좀 보기에 이해가 얼른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 나만 행복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참회하자, 이런 말이 나와요. 제목이 불멸의 노래인데 이상한 참회의 노래가 된 것이에요.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만 일제시대 때 행복했다는 것을 참회하는 노래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제가 깨닫게 됐느냐면 김우진이라는 희곡 작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서 빠져 죽은 바로 그 목포 사람입니다. 그 목포 사람이 이 최동선에 대해서 한 기가 막힌 그 표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처녀림 속에 순수하게 그리고 힘있게 생장하려는 환상의 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흙냄새와 순결한 힘을 가졌다. 떡갈나무의 환상의 싹들 모양으로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제가 그때서야 불멸의 노래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정의 작곡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순정의 작곡가는 그 부인을 위해서 양담배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괭이를 들고 농사도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분이 그러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누가 기억나냐면 윤동주 선생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 윤동주 선생의 유명한 서시, 잎새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윤동주 선생하고 최동선 선생을 한국 예술사의 순결 쌍벽이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이런 분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 지금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그런 분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을 제가 순결 쌍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꾸 주관적으로 억지로 지금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세상이 너무나 AI가 돼서 그 AI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AI 되면 될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는 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AI하고 똑같이 되고 그들의 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동선을 이해할 때도 아주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듣는 그대로 감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음 노래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내 손
기사 내용을 보면 내가 바둑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둑돌은 이 선악에서 놀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떨어져 나가기를 싫어야 돼. 그런데 이 바둑돌하고 상관없이 내가 바다로 툭 떨어지니까 바둑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둑돌이 비로소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나는 또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선악위에서 내가 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떨어지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안 떨어지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또 동시에. 그래서 자기를 그냥 내팽개 치십시오. 거꾸로 그냥 떨어지게 내팽개 치십시오.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최동선이 얼마나 연애를 했어요. 누구하고? 윤심덕하고 했어요. 이 사실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책 쓰기 전에. 근데 느닷없이 그 김우진 일기를 구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그 최동선의 첫사랑은 윤심덕이다. 이런 내용이 글이 나와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윤심덕은 그야말로 왈패입니다. 성격이. 별명이 왈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깡패 비슷하게 느껴지는 아주 기가 드센 여자였고 또 키도 크고 또 결정적인 거 아주 예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동선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최동선한테 딱 맞는 사람은 이소란 여사입니다. 아주 차분하고 단정한. 제 책에 보면 그분의 사진이 칼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칼라는 원래 없는 겁니다. 칼라를 제가 입혔어요. 거기다가 요즘에 AI가 입혀주니까 쉽게 나와서 입혔는데 그런 단정한 사람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한 밖으로 윤심덕이 딱 그 주인공이 나와요. 1923년 그 해에 최동선은 윤심덕 자매 윤심덕, 윤성덕이 하나는 소프라노고 하나는 피아니스트예요. 같이 무려 신문에 난 것만 4번 이상의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공연을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만나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윤심덕을 좋아하지 않았던 최동선이 그냥 정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푹 빠지게 됩니다. 김우진에 따르면 원래 최동선은 별로 윤심덕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했고 또 결정적인 단서가 또 있는데 최선엽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 해에 초반에는 윤심덕이가 최동선과 가까이 하려고 최선엽을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23년 초반기에는 윤심덕이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면서 최동선이 더 관심이 많아지고 더 열받아지고 최동선은 아주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합니다. 최동선은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고백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장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 연극하는 사람이 그것을 막 소설처럼 꾸며가지고 뭐 술 먹고 고백했는데 그러지 마시라 해가지고 돌려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지만 최동선이 윤심덕이 좋아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고 윤심덕도
초기에 최동선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1923년 이제 마지막 졸업해입니다. 와세다 대학교. 두 사람이 김무진하고 최동선이 다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김우진은 독일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는 집으로 들어와서 내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해라.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사장이 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더 위대한 희곡 작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으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윤심덕과 함께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현해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 생각에는 만약에 최동선이 윤심덕하고 잘 됐더라면 김우진 대신에 최동선이 현해탄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윤심덕은 그만큼 그 흡입력이 센 여자예요. 한번 잡히면 빠져나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걸 불어로 판무 파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여자. 한번 잡히면 여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여자한테 걸렸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최동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던 노래는 대한만세라는 노래인데 이 곡은 칸타타 조국의 첫 노래입니다. 이것도 원래 합창으로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따라야 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창으로 부르니까 굉장히 볼품이 없죠. 그리고 뒤에 대한만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효과가 나는 부분이라서 그냥 부르지 않도록 해서 앞부분만 지금 부른 겁니다. 뒤에 나온 것은 한글 노래입니다. 이극노가 작사한 한글 노래인데
최동선은 그 광복이 되면서 이런 노래에 집중을 합니다. 아주 이런 곡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곡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악곡 보면 거룩한 본태 그 앞에 딴딴따단 하는 것이 거의 개신교 찬송가 풍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이.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쉽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뭐랄까 국민가요? 그런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집중한 부분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가곡하고는 다르게 이 노래들이 지금 현재 거의 안 불리는 내용입니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최동선은 보시다시피 한 중앙에 앉아 있어요. 나이로 봐서 제일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에 앉으셨는데 옆에 보면 나훈영, 이영세, 김인수, 홍성유는 그 홍남파의 조카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모 서울대학교 교수 나중에 하셔 이관옥 선생님 쭉 앉아있고 김원복 선생 다 이분들도 교수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미국 사람 앉아있죠. 헤이모이츠 이 사람이 당시 미 군정청의 문화 담당관이었고 작곡가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음악대 교수가 되는 사람인데 최동선의 영문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제 짐작에 그 영문 편지의 최종 도달자가 이 사람이 되었지 않을까. 헤이모이츠 이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해방 딱 돼서 46년도 2월 달이에요. 해방된 지 몇 개월 안 된 시기입니다. 음악가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여기에는 좌우 없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이상하게 전부 좌익 작곡가들이 있고 우측에는 우익 작곡가들이 나란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한꺼번에 다 같이 일하자 해서 좌우익이 서로 그렇게 분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정치 정세와 함께 이분들도 그냥 좌우로 쫙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최동선은 나중에 우익의 그 대표적인 음악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익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익 작곡가들이 막 반곡 노래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이 최동선 선생에게서만 그런 반곡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작곡적으로는 그게 대해서 중립을 지키시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굉장한 그 우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익을 위한 전투적인 노래는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는 애국적인 노래, 3.1절 노래, 한글 노래, 그 다음에 뭐 개천절 노래 이런 데 노래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 강조하는 지점이 다른 작곡가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결과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해방 이후에 최동선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최동선 선생님의 그 독일 유학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최동선 선생님은 실제로 학교에 다닌 것은 1년밖에 안 돼요. 내가 그걸 제일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말할 데가 없었어요. 최동선 선생님 1년밖에 공부 안 했네. 5년 동안 베를린에 계셨어요. 학교 다닌 건 1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해줘야 되나 답답한 거예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 4년 동안 뭐 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선생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 선생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 선생님이 리샤르트 하르차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분은 베를린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 작곡 레슨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커티스 음악학교에서도 바이올린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6개월은 미국에, 한 6개월은 독일에 이렇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최동선 자기가 3년 동안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를린에 5년 있었는데 3년 동안 바이올린 배웠다. 엄청 정직한 말이에요. 왜냐? 이 리샤르드 하르처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그게 2년으로 잡혀진 것이. 당시에는 특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그 음악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그 졸업장 나부랭이로 자기 음악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전반적인 통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잘하면 되지, 뭔 졸업장을 가지고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특별히 대단한 연주가들은 거의가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100%. 그래서 학교 졸업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 선생이 누구냐,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리샤르드 하르차라는 선생이 최동선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최동선이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말 자기가 공부한 그대로 5년 있었는데 3년 공부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는 막 이 사람이 6년 공부했네, 7년 공부했네,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그분의 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그 중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왔던 학교를 보통 책에 보면 스테른 쉔 음악원이라고 됐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스테른 쉔 학교라는 건 없어요.
최동선의 노래가 아닙니다. 정지용의 고향입니다. 정지용 선생은 최동선에게 세 개의 고향 노래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성수, 그 다음에 압천, 그리고 고향이라는 노래, 가장 잘 알려진 노래. 이 세 곡이 다 고향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사들이 나름대로 특징이 다 달라요. 압천은 얼핏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도 일본 교토에서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게 얼른 들어오지 않아요. 향수는 아마 우리나라의 시 가운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면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이게 향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그 유행가 하는 사람들한테 이 노래를 많이 뺏겨가지고 안 불리는데 이 가사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것하고 아주 사실적인 것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리얼하고 감동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 감흥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향수 노래는 최동선이 작곡한 요대로는 아주 어려운 곡입니다. 그 번호만 보면 최동선이 맨 먼저 쓴 가곡이라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썼지만 번호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분 동안 하는 긴 노래이고 또 그 노래 스타일 자체가 성악 노래 스타일이 아니라 바이올린 곡 스타일입니다. 중간중간에 느린 부분은 성악가 노래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바이올린적인 그런 내용에다가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노래를 점차적으로 많이 불러가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가곡으로 빛이 날 그런 노래다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고향이 최동선의 고향이 아니라 정지용의 고향이다. 그런데 정지용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동선의 노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볼교의 노래가 될 수가 있어요. 최동선이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사실적으로는 조금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최동선이 이것을 곡으로 승화시킨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최동선의 고향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앞에 서신 분이 최중현 씨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최선영 셋째 그 딸 최선영 이화여대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최동선이 뒤에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걷는 뒤에 저 실루엣이 보이는데 이게 벌교 어디 갔습니까? 어느 지역 같아요? 예? 홍교요, 홍교. 홍교? 뒤는 부영산 같습니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것을 좀 찾아주시사 하고 이 사진을 특별히 내걸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게 최동선의 고향인데 농사 짓는 사람인데 최중현 씨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땅 가진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볼교의 아주 소문난 지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볼교의 유지였고 볼교의 독지가였고 또 특별히 교육 사업에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아주 벌교가 자랑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향은 우리가 들었던 노래하고 사실적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들을 마지막 노래 고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최동선의 가곡 중에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가장 성악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향을 들으면서 아직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향은 굉장히 쓸쓸한 고향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 고향이 반드시 쓸쓸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라 그럴까? 정지용의 시적 재치예요. 향수는 멀리서 고향 생각하는 겁니다. 고향 노래는 보통 고향 밖에서 불려요. 근데 지금 방금 들은 고향 노래는 고향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내 고향에 와서 행복하다 랄랄랄라 이러면 굉장히 유치한 고향 노래입니다. 그것은 정기용으로서는 쓸 수 없는 시예요.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왔는데 고향은 또 멀어져 있어요.
하늘 같아요. 하늘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는데 또 멀은데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립고 그리운 걸 찾아가면 막상 가보면 거기에 또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한 번 다가간 그때에 잠깐 느끼는 행복, 이것이 인생이래요. 거기서 계속 행복하다? 그것은 바보천시예요. 네. 정지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릴 때 우리가 고향을 그리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미 고향에 가서는 한 발짝 더 멀리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집니다. 이제 오늘 제 강의는 이제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45페이지 책 가지신 분 한번 펴보세요. 245페이지는 뭐가 나와 있냐면 최동선의 장례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사용된 화환이 전부 가짜 화환입니다. 반짝반짝한 종이로 만들어진 화환이에요. 저는 책을 편집하면서 이 부분에 뭐라고 내가 써놓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조안으로 된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 최동선 선생님은 평생 꽃밭에서 사셨어요. 굉장히 널널한 화원을 하셨기 때문에 꽃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는데 죽어서 제대로 된 생활을 갖지 못하셨어요. 이 상황은 오늘날의 최동선 선생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최동선 선생님이 생화로 살아있지 않아요. 어딘가 죽어가지고 모셔져 있어요. 오늘 제가 악보를 많이 보성군청에 드렸는데 그 안에도 곡들이 많이 있는데 연주가 안 돼요. 죽어 있어요. 보성군 군민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은 이러한 죽어 있는 조화가 생화가 될 수 있도록 죽어 있는 최동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학계에서는 잘 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감명 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부터 그 홍정수 교수님과 이 책에 대해서 또 최동선 작곡가에 대해서 좀 토크를 하려고 저기 A4 10장을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다 집에 못 가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략을 하고 여러분 질문을 한두 개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이제 홍정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최동선의 어떤 음악 세계라던가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굉장히 빼곡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써왔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 연구를 하셨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73쪽인데요.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 지금 이제 노무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1차 시개명 안 하고 작곡가를 접고 농부 그 화원을 키우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쓰셨어요. 성북동 집에서 가오리까지 왕복 20리, 대략 8km의 거리였다. 동서는 2개의 도시락을 싸들고 걸어서 매일 그 길을 왕복했다. 농장에 갈 때는 내리막이라 덜 힘들지만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성북동으로 갈 때는 그 유명한 미아리 고개에 오르막이 있어서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네,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정리한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랑 만났을 때 또 이렇게 그 집필을 하실 때는 얘기를 하면 거의 최동선 얘기만 하고 막 꿈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뭐 거기에 그 대해서 사실은 제가 수유리에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수유리 안 살았더라면 몰랐어요 그 사실을. 네. 그런 경험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헉, 그때 어떻게 이렇게 했나,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래도 여기 지금 끝까지 앉아 계신 분 중에는 홍정수 교수님께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윤심덕의 이야기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대의 최고의 무용가였던 최승희하고도 로맨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버지 최중현 선생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극장인 벌교극장을 개관할 때 최승희 공연이 있었고, 그 공연에 최동선 선생이 바이올을 치고 현재명 선생이 와서 같이 연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용이 있는지는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혹시 그 얘기를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관계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예, 김우진이 쓴 것은 정말로 친구가 옆에서 본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 최승희 경우는 전부 정황 증거도 굉장히 멉니다.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그 질문. 오늘 우리 홍정수 교수님 정말 우리 벌교인들, 우리 포선 국민들에게 정말 모르는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잘 판단하시니 이해가 되시니 얘기를 잘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우리 지금 최동선 선생이 혹시 언제 사망을 하셨으며 현재 최동선 선생을 묘는 어디가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최동선 선생님의 친족들이라도 사촌이라도 그분의 살아온 과정과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혹시 이런 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묘는 뭐 여기 있잖아요. 옮겨와서 여기 지금 읍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친족들 말씀하시죠? 친족들은 지금 최동선 선생님의 큰딸이 지금 많이 아프세요. 예, 서울 사시는데 아프고, 예, 그 딸과는 제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만은, 예,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거 수발하느라고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러 친척 중에 사촌 쪽으로는 서로 왕래가 있어서 알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에 살아요. 한 절반, 영국에 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외국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신 거? 그건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 무궁화의 노래라고 하는 걸 작곡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미화의 작품인지, 그 무궁화의 노래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래 속에 최동선 선생의 어떤 마음이 나는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노래는 전혀 불려지지를 않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원인은 불릴 수 있도록 악보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그렇고요. 일종의 최동선 선생님의 애국 노래, 본인이 애국 노래라고 하셨어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노래들이 일반적으로 안 불리는 것은 그런 노래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있었나 하는 기억조차 가진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동선 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악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불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농기촌에서 벌교 사는 지 한 10몇 년 된 사람인데요. 2016년도에 개인적인 일인데 2016년도에 미국 미시간에 사는 언니가 여기 벌교를 왔어요. 근데 어머, 여기가 최동선 씨 고향이야? 어머, 여기 최동선 씨 음악당도 있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더 깊이 마음으로 최동선 씨를 받아들이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고 나면 꼭 생가를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오늘 계속 가슴이 뛰는 거예요. 미국의 언니가 너무 그립고 또 미국의 언니가 여기 와서 너무 최동선 씨를 반가워하고 그 고향을 언니가 계속 흥얼거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서 계속 가슴이 뛰고 언니가 그립고 보고 싶고 코로나로 인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에 겨울에 만나기로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오늘 가족을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만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은 정율성 작곡가 아시죠? 그분은 광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작곡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주로 하셨는데 그 유명해진 게 뭐 중국 인민군가를 작곡하고 해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 생가를 광주 전남에서 성역화하고 참으로 우리 민족음악하고는 큰 관계도 없는데 우리 최동선 선생은 뭐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면 뭐 아까 그 홍남파 이런 작곡가들 우리 교과서에 나오고 이런 분들은 거의 친일파 나중에 변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지만 민족음악가 우리 최동선 선생은 나중에 아시다시피 영양 부족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곤란한 어려운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은 국가나 혹은 우리 그 도에서 지금까지 뭐 성역할지 위대한 어떤 인물로 수강하지 못하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최동선에 관한 질문이 아닌데요. 아니요. 왜 그런 정율성 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민족 사상이랄지 음악계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는데 사실 정율성 씨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저 알았어요. 제가 정율성 씨 부인한테도 가서 그 집에서 그 남편이 그 종국인민군 이성장군이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3일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아무도 모를 때 정율성이 누군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상황을 잘 살펴보고 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에서 다룰 인물은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정율성 하는데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전하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계기로 홍정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최동선 작곡가를 연구를 하고 정말 큰 획을 연구에 그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콘서트 마무리하겠고요. 벌교 출신 민족음악가 최동선 선생의 삶과 음악을 책과 연주로 다시 만나는 뜻깊은 시간 함께해 준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